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부러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만간 폴란드에 대한 흑표 PL 1차분에 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합니다. 1차분의 규모는 180대이고요. 그리고 계약 금액은 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표 PL의 대당 가격은 대략 390억 정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의 가격이 200억대이고 전차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흑표 전차의 가격이 390억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이 가격은 기술이 전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실제 흑표 PL 전차의 가격은 대당 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언뜻 비싸 보이지만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오히려 싼 가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이냐고 하면은요. 현재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K2GF 모델, 그러니까 흑표 게필러 모델을 공급하고 있고 이 전차는 우리나라 군대에 배치된 흑표와 거의 같은 차량입니다. 이 흑표의 공급 가격은 33억 6천만 달러였고 총 180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당 가격은 1860만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당 245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흑표 전차의 납품 가격은 대략 대당 100억 원으로 우리나라 군대의 납품 가격에 비하면 아무리 이게 프로그램 코스트라고 해도 상당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흑표 전차의 가격은 약과이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싸게 전차를 공급하는 곳은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폴란드에 M1A2C 전차를 공급하는 미국은 얼마에 공급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이 전차는 기존 전차를 개량한 중고전차입니다. 미국은 이 중고전차를 얼마에 판매하고 있을까요? 계약 규모를 보면 250대 전차에 대해서 47억 5천만 달러로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당 가격은 247억 정도입니다. 내 중고전차를 개량한 것에 불과한 전차의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흑표 전차를 거부하고 레오파르트2 전차를 선택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보면 54대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도입하는데 계약 규모는 27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차 한 대의 가격으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670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프로그램 코스트로 실제 전차의 가격은 대당 3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의 가격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솔직히 성능에 비해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저렴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무기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55mm 포탄의 가격은 기존에 비해서 3배까지 올랐다고 하죠. 그만큼 무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흑표 PL을 폴란드에 200억대에 공급하는 건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군대도 흑표 PL을 도입하려면 이 정도 가격을 지급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흑표 전차를 공급받는 가격은 대당 100억 정도이고 거의 같은 전차인 K2GF를 공급받고 있는 폴란드는 대당 245억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공급 가격은 유니코스트이고 폴란드의 공급 가격은 프로그램 코스트이지만 확실한 건 폴란드가 우리나라 군대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게 공급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 방산업체들이 우리 군대에 무기를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우리나라 군대는 흑표 전차의 개발비를 전부 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 가격이 쌀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군대에 무기를 공급할 때는 원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품 가격이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방산업체들은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지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핵심 부품은 방사청에서 구매해서 업체에 공급하는 형식의 관급품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군대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우리 방산업체들은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수출에 더 목을 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자국군을 상대로 큰 이익을 남기는 게 불가능하지만 수출에서는 얼마든지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에서도 우리나라 군대에 납품하는 것에 비해서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독일이나 미국산 무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무기가 월등하게 저렴한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노르웨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특별한 기술 이전 항목도 없음에도 레오파르트2 전차의 프로그램 코스트의 가격은 대당 6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흑표는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코스트가 여전히 300억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러니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흑표 도입을 포기하고 독일 등으로 전차 수입선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나라 무기의 가격은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표 전차의 공급 가격이 알려지면서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흑표 PL에는 MMC 장갑이 적용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MMC 장갑이 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독일이 개발한 경사기능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신형 장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독일과 미국만 개발에 성공했다는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기존 장갑 대비 30% 정도의 방어력이 더 높다고 알려진 혁신적인 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 MMC 장갑이 흑표 PL에 적용되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MC 장갑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양산 라인 구축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MMC 장갑의 기술이 이전되어 있지만 양산 라인 구축을 하지 못해서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충분한 수요가 보장만 된다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MMC 장갑의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MMC 장갑의 대규모 소요는 없었고 그나마 국내에서는 지뢰방어 장갑으로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폴란드에 공급하는 흑표 PL에 MMC 장갑이 들어간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양산 라인을 구축할 충분한 경제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우리 업체인 삼양컴텍은 서로가 협력해서 MMC 장갑의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양산 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MMC 장갑은 엄청나게 비싼 장갑입니다. 솔직히 저도 과거에 만일 우리나라에 흑표에 MMC 장갑을 적용한다면 양산 가격이 대당 180억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장갑의 적용만으로도 전차의 가격이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와의 흑표 PL 1차분의 계약 가격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흑표 전차의 가격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흑표 PL에는 MMC 장갑이 적용되는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흑표 PL에 대한 요구 조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정도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MMC 장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당장 저는 저번에 흑표 PL의 무게를 폴란드와 타결했고 폴란드가 요구하는 흑표 PL의 무게는 60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60톤이 아니라 61.5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로템이 주장했던 무게가 62톤이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로템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무게면 실제로 폴란드가 요구했던 방어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폴란드가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요구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전면에는 900mm급 방어력을 가지고 측면에는 러시아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로템이 62톤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61.5톤을 요구했다는 건 결론은 이 방어력을 실제로 폴란드가 요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 방어력을 61.5톤으로 달성하는 건 기존 장갑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이 정도 방어력을 달성하려면 MMC 장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로템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측면에는 더 이상 반응 장갑이 들어가지 않고 복합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장갑으로 러시아의 코넷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려면 너무 많은 무게가 증가할 것이고 61.5톤의 이 정도 방어력이 가능하려면 MMC 장갑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반응 장갑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전차의 상부에는 여전히 반응 장갑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전차의 상부에 반응 장갑이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의 제블린이나 우리 현군 같은 상부 공격 대전차 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지만요. 그 대신 무인기에서 투하하는 각종 대전차 수류탄이나 야포탄에 의해서 살포되는 대전차 자탄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반응 장갑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방어력이면 독일의 레오파르트2 최신형이나 미국의 M1A2C 전차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방어력이고 그에 반해서 레오파르트2 전차가 이 정도 방어력을 위해서 66톤이 넘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아무리 61.5톤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흑표 전차는 방어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벼운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재미있는 점은 독일이 최근에 레오파르트2의 엔진을 개량했는데요. 엔진을 바꾼 건 아니고 엔진의 기어비의 세팅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 최대 속도를 줄이고 가속 능력을 높이는 형태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거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순간 가속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흑표는 레오파르트2에 비해서 유기압 평가장치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레오파르트2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히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무기의 수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출은 기술만 유출될 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방산업체들은 우리 군의 무기를 납품하는 것으로는 큰 이익을 남길 수 없고,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 방산업체들은 영세하고, 그에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국내 수요만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무기를 우리 군이 비싸게 납품받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방산업체들이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래도 수출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여전히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건가요? 기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해외 국가에 판매를 하고, 우리는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지만이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술은 유출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판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술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산기업이 성장해야지만이 우리 군대에게 높은 성능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방산기업이 무기 수출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